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고민, 바로 근육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열심히 챙기시는데 이상하게 기력이 떨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우리 밥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영양제까지 빠뜨리지 않으시는데 왜 몸에 힘이 없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0대부터 매년 조금씩, 정확히는 1%씩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 3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근육으로 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의 양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젊었을 때처럼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 거죠.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메말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은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세이신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다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평소 식사를 아주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하루 세 끼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과일이나 견과류도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아파트 계단이 버거워지더니 장보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피곤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충분했는데 실제로 근육에서 활용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소화가 쉬운 형태로 흡수율이 높은 식품으로 바꾸셨죠.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장 보러 나가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처럼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고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속도를 결정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만 신경 쓰시는데 이제부터는 얼마나 잘 흡수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충분히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몸에 힘이 없으시다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권장량을 말씀드리면 체중 1kg당 1.5g 정도입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9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90g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계란으로 환산하면 무려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니, 하루에 계란을 12개씩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잘 드시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그나마 드신 것조차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박정수님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죠. 68세이신 이분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에도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새끼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하게 늘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소파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무료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몸무게까지 빠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된장국, 김치 정도, 점심에는 국수나 라면 한 그릇, 저녁에는 밥과 반찬 몇 가지. 언뜻 보면 균형 잡힌 식사 같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 보니 하루 45g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드신 단백질도 대부분 식물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콩이나 두부에서 얻는 단백질은 분명히 좋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소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 개를 추가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넣은 국물 요리를 드시도록 했어요. 저녁에는 두부 대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조금씩 넣은 반찬을 준비하셨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드시던 식단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2kg 정도 늘었는데 대부분 근육이 붙은 거였어요.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재료가 부족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근육마저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루 동안 여러 번에 나누어서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다면 조금씩 단백질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몸에도 더 좋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비싼 수입 식품이나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까지 함께 들어있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먼저 건새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건새우 100g에는 무려 7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10개에 해당하는 양이죠. 게다가 칼슘과 아연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황태는 어떨까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자연 건조시킨 황태는 단백질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가 매우 쉽습니다. 위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60g 정도 되니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이죠. 윤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72세이신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계셨습니다. 큰 요리를 해놓으면 남고 매번 새로 하자니 귀찮고 그러다 보니 점점 간편한 것들로만 드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확연히 말라 보이고 걸음걸이도 느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근육량이 정상 범위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건새우를 사다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볶아서 드셨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간편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밥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죽에 넣어 끓이기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 하셨어요. 2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파서 잘 못 올라가던 계단을 거뜬히 오르신 거예요. 걷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난 최성호님은 77세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는 받고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어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이것저것 권해드렸지만 입맛이 없어서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황태국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담백해서 싱겁다고 하셨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황태 특유의 시원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더라고 하셨어요.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지속되던 피로감이 많이 줄었어요.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단순히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자라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거죠. 값비싼 수입 보충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이런 식품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인 거예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식품들을 잘 드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좋은 팀워크처럼 서로 도와주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조합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조합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상의 궁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와 시금치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과 칼슘이 시금치의 철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시금치에 건새우를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국에 함께 넣어 끓이시면 됩니다. 황태와 무도 빼놓을 수 없는 조합이죠.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황태무국이 우리 전통 음식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인 거죠. 검은 콩과 들기름도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을 몸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은 콩밥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드시거나 검은 콩 반찬에 들기름으로 양념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두부와 시금치 조합이 그중 하나예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좋은 영양소들이 서로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단백질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혜용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가 들어간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채소도 먹을 수 있어서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분명히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매일 드셨는데 골밀도 수치가 오히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의아해하셨습니다. 자세히 식단을 분석해 보니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매일 드시던 두부 시금치 된장국 때문에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식단을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부는 그대로 드시되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를 넣기로 했어요. 배추나 무, 콩나물 같은 것들로 바꾸셨죠. 또 시금치는 따로 무쳐서 다른 끼니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것이 있었어요. 식사 후 바로 마시던 커피를 1시간 후로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우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전체적인 근육량도 증가했어요. 같은 음식을 드셨는데도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거죠. 이처럼 영양소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축구팀처럼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협력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좋은 선수들도 팀워크가 안 되면 경기에서 질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영양소도 잘못된 조합으로 만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식재료라도 좋은 조합으로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전통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합리적인 조합들이 많아요. 혹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드시던 조합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찾는 일은 마라톤처럼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제대로만 실천하면 2주 만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요. 1주 차에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이나 황태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건새우 반찬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두부 요리와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마무리하세요. 이 시기에는 아직 극적인 변화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아미노산들이 차근차근 보충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2주 차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황태를 우린 물로 밥을 지어 보시고 검은 콩을 갈아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건새우로 전을 부쳐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질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어요. 오상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74세이신 이분은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2층에 있는 집에 사시는데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 줄 알고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무릎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근육이 많이 줄어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2주 집중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로운 음식들이 낯설어서 조금 어색하셨다고 해요. 특히 황태국은 비린 맛이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끓여보니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5일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무겁지 않아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어요. 10일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힘들어하던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진 거예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쉬지 않고도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14일째, 즉 2주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물건은 며느리에게 부탁하던 분이 쌀 10kg을 혼자서 들고 집까지 오신 거예요.
본인도 믿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10년 전 내 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10년이 젊어지신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몸의 변화를 실감하고 계신 거였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대략 5일 주기로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 5일 동안은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다음 5일 동안은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며 마지막 5일 동안은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아까운 순간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2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표는 이런 식습관을 평생 지속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2주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서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일단 2주만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정직하게 답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근육 감소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 그리고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의 문제점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같은 친숙한 식재료들이 우리 몸의 근육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비싼 수입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 없이도 우리 밥상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기억하실 점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건새우 반찬 하나부터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소라도 좋은 조합으로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잘못된 조합으로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조합들을 참고하셔서 더 효과적인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말로 2주만 집중해서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이야기예요.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을 거예요.